민간 사업자는요, 천화동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 7개가 있습니다. 이들은 지분 6%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지분 6%로 엄청난 금액의 배당금을 챙겨갔죠. 자, 천화동인 1호부터 7호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 정체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하나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천화동인 1호의 주주는 바로 화천대유를 설립한 기자 출신 김모 씨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천화동인 2호와 3호는 이 김 씨의 가족들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리고 천화동인 1호의 주주는요, 화천대유를 설립한 기자 출신의 김 씨. 김 씨가 화천대유 법인 계좌에서 400억 원에 넘는 돈을 빌린 사실도 지금 언론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 이 돈의 행방에 대해서 용산경찰서가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일단 다른 부분 다 빼고요. 연관성 다 빼고 이재명 지사와 연관성을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만, 자, 이 화천대유라는 회사 또 천화동인이라는 회사 이 안에서 400억 원의 행방은 쫓아보고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경찰이 지금 저 흐름을 잡은 것 같아요.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수사를 하면 밝혀지겠죠. 네. 저것이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김모 씨가 주장하는 대로 전혀 문제 없이 한 것인지. 근데 저 화천대유라는 자산관리회사는 성남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라 네.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그죠? 거기서 자산관리회사로 같이 한 거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캘라 그러면 경찰이 하나은행이 왜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를 자산관리회사를 결합시켰는지, 네. 이 문제를 또 포인트가 있어요, 실제로. 네. 그리고 왜 그 화천대유의 김모 씨가 그 자금을 금융권에서 예를 들면 공개적으로 빌리지 않고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그것이 뭐 다른 쪽으로 해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야, 누구 A 씨라는 사람에 의해서 네. 온 것이 아니야,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이런 부분들이 원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또 신탁 이 관련 회사에서 이 자금을 6,800억인가를 대서 PF로 해서 그 대출이자를 가져갔거든요, 거기서요. 그렇게 진행한 것인데 왜 저렇게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가 필요하겠죠. 교수님, 네. 그 경찰에서 조사하는 부분이 개인이 법인의 계좌에서 400억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빌려갔다. 이런 부분들, 인출해갔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는 확인해야 될 부분 아닌가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컨소시엄, 거죠.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알겠습니다. 거죠. 예. 자, 그런데 이 7명 가운데요, 천화동인 7호의 경우는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1,000만 원을 투자해서 120억 원을 배당금으로, 수익금으로 가져간 인물로 확인되고 있는데 지금 건물주가 됐다면서요? 예. 사실 이제 저 1호에서 7호가 한 사람만 이제 그 김모 씨 본인이고 나머지는 다 지인, 가족 이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7호에서 투자한 분은 바로 기자입니다. 기자인데 배모 씨 기자인데 이분 딱 1,046만 원 투자해가지고 무려 121억 원을 배당금으로 챙겼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산에다가 지금 현재 건물을 사가지고 주위 사람들의 나는 이제 노후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 자금을 마련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데 지금 그 건물에 뭐 카페도 들어서 있고 뭐 그런다고 그럽니다. 과연 근데 이게 앞으로 수사가 되면 그 돈 그대로 자기가 갖고 있을 수 있을지 네. 앞으로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뭐 1호는 지금 화천대유 설립자로 알고 있고 7호는 지금 말씀하신 120억을 벌어서 건물주가 됐고 또 4호의 경우에는 변호사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미 수익금을 챙겨서 가족과 함께 미국에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죠. 지금 사실 천화동인 사회의 남모 변호사는 이 사건의 핵심 키가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여기 지금 대장동 사업 직전에 이와 관련된 사업, 대장동 관련 사업에 그러니까 민간으로 어떻게 돌려보려고 하다 보면 구속됐던 적이 있었던 사람인데 네. 이번에 그 과정에 그 천화동인 사호 주주 이 남모 씨가 본인 대학 후배를 2015년에 이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담당자로 근무하게 해서 이 내통을 해서 한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까지 받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은 이익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의혹의 핵심 키가 되는 인물인데 지금 문제는 이 인물은 지금 한국에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이 화천대유 죄송합니다. 천화동인 화천대유. 자, 여기에 지금 민간인 투자자지만 엄청난 수익금을 가져간 이 사람들 또는 주요 역할을 했던 설계자 뭐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거나
아니면 연락이 두절되거나 아니면 연락이 돼도 아무 말을 하지 않고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거나 지금 이런 부분들이 더 논란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인데 어제 저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키맨이라고 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업 전체를 설계한 설계자로 지목받는 유동규 씨가 잠적했다는 언론 보도를 소개해드렸는데 오늘 이 유동규 씨가 미디어 오늘이라는 매체와 인터뷰를 한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했다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 전화번호를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이런 해명을 내놨습니다. 전화를 켜두면 나를 계속 물고 늘어질 것 같아서 전화를 꺼두었다. 그리고 번호를 바꿨다. 내가 직접 실문을 하지 않았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물어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 해명은 좀 납득이 됩니까? 백 변호사님은 어떻게? 저것만 가지고는 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저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의 그 인터뷰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당시에 그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았는데 그 이익을 초과이익분에 관련해서는 다시 분배를 하는 방식을 좀 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 자기는 전혀 모르고 그게 문서로도 좀 남아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문서도 전혀 없다. 네. 그런 얘기를 내가 들었다면 내가 오히려 제안했을 거다.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고요. 네. 그리고 당시에 뭐 5,500억 정도를 가져오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많이 저쪽이 화천대유 측이 수익을 많이 본 건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맞물려서 전 세계적으로 집값 폭등한 거,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예상을 했겠느냐. 처음 설계할 때는 이 정도 남을 거 예상 못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화천대유 구성 모르고 화천대유가 왜 그 저기 컨소시엄 안에 들어가 있었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아니 그건 은행한테 물어봐야지 나한테 물어보느냐 오히려 이렇게 반문을 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서 사장 직무대행을 하면서 이 사업 전반을 총괄했던 인물의 대답으로는 사실 저것만 가지고 의혹을 해소하기는 네.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 자, 싶습니다. 오늘 이 인터뷰 내용을 지금 읽어보셨죠? 예.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화천대유 특혜 논란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는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핵심 인물이죠. 언론인 출신 김 씨와 남모 변호사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 인터뷰에서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지금 이제 이 대장동 개발 비리 주역 3인방이 누구냐면 바로 유동규 저 이제 사장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모 씨, 그다음 남모 변호사 이 세 사람이거든요. 이 세 사람이 서로 이번 지금 언론에서 제기되는 의혹,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피하지 말고 어디 전화번호 바꾸고 뭐 해외로 가고 잠적하고 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직접 나와서 이게 이재명 후보의 얘기처럼 당군일의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하면은 스스로 나와서 떳떳하게 다 모든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왜 그렇게 됐는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만 되면은 이게 굳이 수사로 갈 필요도 없고 특검을 할 필요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부터 그냥 어디 특별히 자기하고 우호적인 언론사 하나만 택해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들어가지 말고 네. 전 언론 전체에서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단은 유동규 전 본부장은요. 지금 이 모든 논란의 핵심이라고 지목이 되고 있지만 이재명 지사와 일하는지에 대해서는요. 2010년에 이재명 지사와 인연이 닿았고 언론에서 측근으로 만들었다 자신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과거 언론 기사를 보면 이재명 측근이라는 말 계속 나왔었거든요. 뭐 3인방 나오고 막 이랬었는데 일단 극구 부인을 하고 있고요. 아니라고. 그런데 일단 지금 이 하종대 국장이 얘기한 것처럼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으면 이재명 지사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범 사업이라면 나와서 좀 명쾌하게 좀 얘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민간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언론 전화를 받아서 네. 몇 개 언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다 빼고 다른 부분만 보도하더라. 그래서 그 전화를 아예 끊어버렸고 다른 전화를 개척해서 미디어 오늘하고 통화를 해서 자기 얘기를 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네. 백 변호사께서 설명하셨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초과 이익 부분에 대해서 그룹에 전혀 올라온 게 없었고 네. 그리고 이 문제에 관련해서도 지금 설계라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설계자니까 이 사람이 3인방이라 그러는데 그럼 설계가 잘못됐고 설계가 부정비리가 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수사를 해야죠. 그거를 지금 아니. 그 부정비리가 있다고 얘기를 한 건 설계에 아니고. 대한 수사가 아니라 지금 화천대유에 지금 나와 있는 네.
뭐 김모 씨라든가 이런 사람이 법조계 리스트들, 법조계 사람들하고 해서 네. 그런 부분들을 해서 지금 그 자금 흐름이 어렵다. 지금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네. 400억 이라는 돈을 어디서 가져왔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에서 돈을 어디서 가져왔느냐가 아니라 예. 중요한 게요. 유동규라는 사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3인방이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했던 설계가 부정과 비리가 있다라는 게 드러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수사- 없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알겠습니다. 삼인방이라고 그러는지 시간 이해를 관계로 못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정 비리가 있다라고는 지금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그렇다고 없다고 말씀하실 부분도 없는 겁니다. 아니 그거는 안 명확하게 드러났잖아요. 안 그러니까요. 드러났고 안 그러면 드러났으니까 부정부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은 없고요. 그렇다고 또 없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착수해야 되고요. 검찰에서도 일단 이재명 지사 측에서 지금 고발을 한 부분에 대해서 수사에 착수를 했으니까 검찰과 경찰의 수사 내용을 근거로 불법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국회에서 이 여야가 협상 후에 특검을 또 진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때 가서 불법 여부는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Q&A 여기서 마무리하고 세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